총매가 관여함이라고 써있지. 근데 오른쪽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라고 써있어. 응? 체온보다 훨씬 높음 400도. 그러니까 총매 따위 필요 없어. 온도가 높으면 총매 따위 필요 없거든. 그럼 총매가 뭐냐? 과학에서 이 총매라는 말 되게 중요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야. 매자가 이을 매자인가 아마 그럴 거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연애 결혼하지만 또 물론 있지. 아니면 뭐 이런 있긴 있겠지만 옛날에 중매 결혼할 때 그 매자가 연결하는 뜻이거든. 중매쟁이. 또 중매 역할하는 할머니들은 매파라는 말 쓰자. 매파. 처음 들어? 노인 할머니를 노파라는 말 쓰는 거 알지? 그래서 매파는 중매하는 노파라는 뜻이야. 그래서 매자가 연결, 돕는다 뜻이야. 돕는다. 뭐 반응이 촉진되도록 돕는 물질을 촉매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사실은 반응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반응을 더 느리게 만드는 경우도 다 촉매라 그래. 일반적으로 촉매 그러면 여기를 얘기해. 반응을 촉진시키는데 재밌는 건 반응에 참여는 안 해. 이거 비유하기 좋은 게 뭐냐면 지정반에 수업을 하면 조교들이 엄청 많아. 층마다 뭐 학원이 9층까지 다 학원인데 거기 층마다 뭐 일단 4층과 9층에 교무실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강의하는 교실들이고 중간중간에 조교들이 계단마다 다 서 있고 애들 정규 수업하는 애들이 있고 수업 안 듣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수업 안 듣는 애들이 자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교실에 들락거려서 졸면 다 깨워. 계속 CCTV로 보면서 깨우고 계속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깨우고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응?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 애들 공부하게 촉진시키는 거야. 공부를 그 사람들이 해? 가끔씩 그걸 즐기는 애들이 있더라고. 기대 보니까. 애들 괴롭히는 걸 즐기는 애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그건 특이한 애들이고. 공부는 걔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없으면 얘네 성적이 바로바로 안 올라가. 왜? 공부 양을 늘 수밖에 없잖아. 자기 다 깨우고 다니거든. 응? 그리고 심하면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5분 뒤에 가는데 또 졸고 있으면 벌점 매겨가지고 정말 퇴소당하는 경우가 있어. 응? 그 촉매가 그런 거야.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닌데 있으면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촉매라고 하고 그 촉매 역할하는 게 우리 몸에서 효소란 말이지. 효소. 응?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뭐 이런 것들 있지? 자, 그런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면 고온이니까. 자, 그럼 왜 생물체 내에서는 촉매가 관여해야 되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400도의 온도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400도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가끔씩 서프라이즈에 무슨 자연발화 이런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상하게 또 오해하는데 내가 보니까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사람이 자연발화가 일어나. 자, 거기 체온범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생체 촉매라는 효소라는 녀석이 관여하고요.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거기 네모칸에다가 별표해봐.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대충? 거기 계단 그리면 별표하라고. 자, 지금 보면 왼쪽도 반응 물질이 포도당이고 생성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그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연소라고 그림이 나와 있는 것도 반응 물질은 포도당이고 생성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그지? 그러니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은 똑같은데 그럼 그 얘기 뭐냐? 여기 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졌을 때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진 거란 뜻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씩 우리가 체온으로 감당이 될 정도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느냐 아니면 한 방에 뿜어내느냐의 차이거든. 한 방에 뿜어내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야? 죽지 그냥. 죽으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출하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는다고요. 알겠지?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효소라고. 자, 밑에 써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며 효소라고도 한다. 생명체에서는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그럼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 방금 아밀레이스 역할을 했으니까 아밀레이스를 예를 들어보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 그지? 응? 다당류를 2당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에너지의 세기. 녹말이 가진 에너지가 이거라고 치자고. 반응 물질. 응? 그럼 이거를 몇 당으로 바꾼다? 몇 당이 되면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줄어 있어요. 근데 그냥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처음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필요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조금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그거를 좀 공급을 해줘야 에너지가 반응이 쫙 일어나게끔 된다고. 여기 만약에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여기다 쓸게요. 반응 물질 여기를 생성 물질이라고 치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무슨 에너지? 숫자를 넣어볼게요. 얘 에너지가 200이야. 얘 에너지가 뭐 80이야.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몇일까요? 120. 그지? 근데 200에서 120까지 에너지를 120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처음에 내가 에너지를 한 30 정도는 공급을 좀 해줘야 그래서 230까지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쫙 쓰게 되란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30이 없어. 그럼 이 30을 되게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한 10까지 다운 시켜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얘네야. 아밀레이스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 언덕 높이가 낮아지는 거야. 이만큼이 다운돼서 요것만 가지고도 되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이런 것처럼 아밀레이스처럼 이런 효소라고 얘기한다고. 촉매라고 얘기한다고. 알겠니? 자, 그림 봐봐.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지? 근데 여기 봐봐. 효소가 있었더니 이만큼으로 다운돼 버렸지.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훨씬 더 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자, 세 번째 거 줄게요.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되니? 그런데 선생님 지금 아밀레이스만 얘기했잖아. 민수 한번 얘기해봐. 알고 있는 효소 한 3개만 해봐. 아밀레이스 포함해도 돼. 지금 내가 왜 물어봤냐면 이쪽이 좀 여학생이 강한 편인데 여학생이 좀 너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야. 아밀레이스 또 트립신 또 저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뭐 라이페이스 그지? 또 뭐 이거 말고 좀 이래는 막뭐 탄수화물 분해 요소 이렇게 배웠지 그지? 뭐 이게 원래 펩티데이스 뭐 수크레이스 또 말테이스 막 많거든. 이렇게 이 숫자가 다양해요. 준이 기억나 이거? 표정이 안 나와. 표정이 안 나. 이건 나중에 다 시합 때 외우면 돼. 그러니까 내 말은 효소가 종류가 지금 쌤이 읊은 것만 한 6개 이상 되잖아. 아니 뭐 이렇게 효소가 많아? 지금 내가 말한 거 말고도 내가 알기로는 사람 몸속에서 한 10여 개 이상 더 돼야 돼 원래. 쌤이 뭐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기질특이성이라는 말 써 있어요.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 물질에만 반응해. 그러니까 아밀레이스 백날 많아봐야 단백질 절대 못 건드려요. 걔는 녹말만 건드려. 트립신은 녹말 못 건드려. 뭐만 건드려? 단백질만 건드려. 또 라이페이스는 세상 저쪽 나도 지방 외에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한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거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특이성? 그리고 효소는 쪼개고 나면 재사용돼요. 촉매는 반응에 참여한댔어 안 한댔어? 안 한단 말이야. 아까 그 재종반의 조교들 내년 되면 또 그 질을 하고 있다고. 애들만 바뀐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씩 그런 애들 있어. 재수를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가지고 선생님 저 우리 이 학원에서 1년만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학원 사무소생 안 받습니다. 응? 왜냐면 이미 커리를 다 알고 있잖아. 1년치 커리를. 그럼 안 먹힌다 그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가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싹 바뀌고 조교들은 그대로란 말이야. 별일 없으면. 그럼 그 조교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하겠지. 그럼 걔들이 졸업을 해. 좋은데 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다른 애들이 와. 효소가 하는 역할이, 촉매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자기는 재사용된단 말이지. 알겠지? 지금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계속 그대로 있고 애들만 바뀌고 있다. 오지들이야 이제 중3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볼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막 고3들 같은 경우 내년에 볼 일 없을 거 아니야. 또 보면 슬프지 않겠냐?
내가 얘기했지. 우리 학원에서 고3 때 선생님 수업 듣다가 재수하라고 학원 갔는데 또 만난 애들이 한 2년 만에 한 명이 나타나고 있어. 올해도 한 명 있거든 거기. 이 자식이 1월 달에 갑자기 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선생님 혹시 계신다는 재수종합반이 땡땡 학원인가요? 그래. 설마. 이 새끼야. 설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요새 일치를 2번씩 보고 있어. 몰랐던 게 있더라고. 점심시간마다 밥 먹고 뭔가 하더라고. 구석에 가지고 연기를 피우고 있더라고. 거기 뭐 20살 넘은 애들이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연기 피우라고 장소를 마련해 주거든. 내가 이제 지나가는 통로에 가끔씩 밖에 이제 다른 건물 가가지고 이제 뭐 학용품을 사려고 하는지 지나가려고 하면 제가 쓱 보면은 내가 이렇게 쓱 가요. 이거 복bil이야? 하던 거 해. 몇 번쯤 한 거지. 고3 때는 전혀 내가 모르던 상황인데 이제 알게 됐잖아. 그런 애들도 있고요. 재수학원에 좀 재밌는 게 군대 갔다 온 형들도 있습니다. 더 웃긴 게 뭐야? 얘는 누가 봐도 군대 갔다 온 애야. 가끔씩 지난주에 어떻게 되더라고.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 수업에 못 옵니다. 왜? 예비군 훈련 갔어. 아 갔다 와. 내 프린트는 내가 안 버리고 갔다 올게. 그랬는데 또 한 명 그런 애 있어. 왠지 얘도 갈 것 같은 거야. 느낌이. 비주얼상. 근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응? 슬픈 거지. 아까 말한 작년에 여기서 봤던 걔가 그런 케이스. 나는 걔네 아니까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군대 갔다 온 비주얼을 갖고 있거든. 얘도 오다 가다 봤을지도 몰랐는데. 슬픈 애들이죠. 그럼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 공부 열심히 안 쓰는 거 아니야. 그지? 자, 하여튼 애들은 바뀌어도 선생은 그대로 있단 말이지. 조교는 그대로 있단 말이지. 이걸 효소의 작용 원리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그림에 재사용이라고 써있냐 안 써있냐. 왜? 효소는 변하지 않으니까.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거기 웬 이상한 노란색 굽어진 물질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쪼개졌죠? 그 밑에 써있습니다.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고 다른 반응물과 결합하여 재사용된다. 그건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근데 왜 자꾸 리보솜에서 효소를 만들어야 돼? 얘들도 수명은 있다는 얘기야. 영원히 재사용은 좀 아니잖아. 왜냐면 효소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게 좀 많이 웃기긴 하지만 좀 이렇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노폐물이 돼버리는 거지 뭐. 자, 효소의 활용.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응? 우리 아까 아밀레이스 얘기했지만 아밀레이스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침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응?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관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게 좀 빠르게 분해된다고, 빠르게 소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새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한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딱 하면은 아시다시피 거대한 상 위에다가 찌개 하나 딱 놓고 밥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몇 개 놓고 찌개는 온 식구들 숟가락 다 담그잖아. 그지? 촉촉촉 빨 다음에 숟가락 담그고, 아빠가 촉촉촉 빨 다음에 숟가락 담그고 온 식구들이 다 숟가락 담그잖아. 그지? 응? 지금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먹었는데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찌개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찌개를 좀 많이 끓이면 하루 종일 그 찌개만 먹어야 돼요. 응? 그러면 다음 끼니 때도 그 찌개가 또 나옵니다. 그지? 그러기 위해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기온 정도면 금방 상하거든. 왜 상해? 아밀레이스를 연락이 발라놨잖아. 찌개에다가. 찌개가 생물이야? 미생물 아니야? 무생물 아니야? 거기서도 활동한다니까? 생물체 밖에서도? 그래서 아밀레이스의 효과를 작살내기 위해서 엄마가 뭐합니까? 남은 찌개는 한번 끓여놓습니다. 그지? 한번 팔팔 끓여놓으면 아밀레이스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효과가 없어진다. 그지? 물론 좀 느낌이 좀 더럽긴 하겠지만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여기 봐봐. 일상생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쓰인다고. 내가 지금 말한 것도 극단적인 케이스고. 발효식품,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하여 어쩌고저쩌고. 김치, 치즈, 된장. 생활용품, 효소를 첨가한 치약. 솔직히 모르겠고 효소가 들어가는 세제는 있대요. 왜냐면 때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또 천연 연육제. 이거는 갈비집에서 많이 합니다. 갈비, 고기 재울 때 배 가른 거랑 뭐 키위 가른 거, 또 뭐 있냐, 무 가른 거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고기를 연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천연 연육제를 넣어서 갈비를 재워놓고 만약에 한 달 동안 못 팔았다.
그럼 아주 흐물흐물해지겠지. 고기가 먹기 힘들 정도. 또 식혜, 엿기름 속에 있는 효소 아밀레이스가 밥 속의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서 식혜를 만듭니다. 의학 분야에도 그렇고 뭐 의료기기도 그렇고 산업 분야에도 써있지. 거기 산업, 섬유, 의류, 가죽 등의 제품 생산, 청바지 탈색할 때 이렇게 한다네요. 또 환경 분야에도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 등등등 써있지. 특히 제일 마지막에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 옥수수, 사탕, 수수 등을 분해해서 발효시켜서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 만들어 낸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연료로 쓴다든지 한다는 얘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되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걔네 엄청난 그 옥수수 생산지가 있잖아. 그 브라질에 보면 되게 넓은 평원이 있지 않나?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처음 들어? 자, 중학교 사회 시간에 이거 배울 텐데 세계지리 관련 쪽으로 물론 기억이 안 나겠죠. 과학학원에서 제가 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농장을 만들 만큼 평야가 넓어가지고 옥수수 같은 걸 대량 생산해서 발효시켜서 식량용으로도 쓰는데 이렇게 공업용으로도 쓴대요. 자, 개념 속속 한번 잠깐 볼게요.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맞아요? 네, 물질대사.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네, 물질대사는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있다. 생명체 안과 밖에서 모두 일어납니까? 효소가 생물체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물질대사가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X고요. 2번.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에 대한 에너지 변화. 효소가 있으면 이 언덕이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니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E에 해당됩니다. 효소가 없으면 D가 되는 거고 A는 이만큼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을 말하는 거가 되겠지. 답 2가 되겠고 3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OX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낮게 만들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가 되겠고 X 반응이 끝나면 다른 반응물에 재사용된다. 오케이.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과 아니지 한 종류의 반응물을 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 다음 페이지 넘기면 카탈레이스라는 게 이게 효소 이름이야. 응?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그래서 감자 조각이나 소나 돼지의 생간에 들어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효소라고 하는데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고 써있지. 그런데 시험관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감자 조각, C에는 생간을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하는데 참고로 기포가 산소거든. 기포가 뭐라고? 시험관 ABC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기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물질을 대봤어요. 자, 결과를 보니까 시험관 A는 변화가 없는데 B는 기포가 발생하고 꺼져가는 물질이 막 살아난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아, 기포가 발생한다. 감자에 들어있는 성분 또는 생간에 들어있는 성분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구나. 그리고 그 녀석은 산소를 발생시키는구나.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서 그 얘기예요. 해석의 2번에 줄거볼까요? 시험관 B와 C에서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 밝게 잘 타는 곳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는 기포의 성분은 산소. 그리고 5번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효소의 역할은 생체 촉매로서 자연 상태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날수록 도와준다. 그 성분이 카탈레이스라는 성분이래요. 나중에 과산화수소를 또 넣었는데 또 됩니다. 그 이유는 뭐야? 재사용된다는 얘기지.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다 끝나고 결과엔 해석으로 갈게요. 감자즙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기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지. 자, 확인 문제. 감자와 생간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 오케이. 시험관 A는 효소가 없어서 분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효소가 없어서 분해는 되는데 열날 느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실험을 뭐 하루 이틀 사흘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우 느리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X고요. 시험관 B와 C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입니다. X네요. 불씨가 살아나면 산소.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방법 뭐였던 거 기억나? 준영?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된다. 뭐 이러면 이산화탄소야. 알겠지? X고요. 2번 3% 과산화수소 수를 시험관 A, B, C에 넣고 A는 아무것도 안 넣고 익힌 감자는 어쩌라고 라고 써놓으세요. 카탈레이스가 익어버리면 맛 가는 거야. 참고로 효소는 4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생감자는 되지. 그러니까 지금 심한 기포 생길 거라고. 자, 맞는 건 3번과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내신 탄탄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위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156쪽에 가면 이제 유전 정보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고 돼 있어. 아까 세포에 있는 소기관 중에서 핵 얘기했냐 안 했냐? 했지.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어. 유전 정보가 DNA야. 뭐라고요? DNA. 참고로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걸 DNA라고 하고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끌고 나오는 녀석을 RNA라고 합니다. RNA 또는 DNA를 묶어서 공통적으로 NA가 있네. 그 NA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핵산이라고 불러요. 핵산. 들어봤지 핵산. 응? 핵이 영어로 nuclear. 그 다음에 A는 산성 염기성 할 때 산을 의미하는 ACID. 뭐 스펠링상으로는 엑시드라고 있는데 ACID라고 있더라고요. 엑시드. 그래서 NA라고 써있는 성분이 흔히 말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핵산이라는 성분인데 NA거든요. 이 NA에는 DNA라는 성분과 RNA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얘는 유전 정보를 뭐 한다고? 저장. 핵 속에 들어있고요. 핵 속에.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또는 뭐 번역한다 라고 하도 합니다. 이거는 핵 속에서 핵 바깥으로 정보를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역할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mRNA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번역은 tRNA라는 녀석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활동하는 장소가 아까 리보솜이라는 녀석이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정보의 저장 형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DNA 염기서열 들어봤지? DNA 염기서열 또는 염기배열 이걸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래서 DNA라고 하는 녀석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DNA 속에 아데닌이라는 타이민이라는 사이토신이라는 구아닌이라는 DNA 염기 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수많은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또 전달할 때는 아데닌 이거를 이제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라고 하는데 전달할 때도 저것들을 고지고대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게 저장돼 있는 원본이 아니고 지금 복사본이에요라는 의미로 하나가 살짝 바뀌어 있어.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요거 하나가 이 녀석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리보솜이라는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복사본인 거 알겠는데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뭔가를 막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해서 유전 정보를 쫙 만들어서 쭉 배워내면 이 녀석은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이 되고 아미노산 뭐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이런 식으로 쭉 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되고 아까 말한 호르몬이 되고 효소가 되고 뭐 1번이 배열되면 누구 1번, 2번이 배열되면 누구 1번, 1번이면 누구 이런 식으로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걸 저장하고 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 어디 써 있느냐? 156쪽에 써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 핵 속에 뭐가 들어있고
유전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지? 뭘로 들어있냐? 염색체로 들어있어. 염색체 들어봤죠? 염색체를 풀어서 실처럼 만들면 그걸 뭐라 그래? 염색사. 지금 여기 그림 봐. 염색체를 풀었더니 실처럼 돼서 염색사. 지금 염색사를 점점 더 확대해 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 속에 단백질 입자가 있고요. 맨 실처럼 생겨있는 구조가 있죠? 그지? 이 단백질 입자들을 실처럼 생긴 구조가 한 두 바퀴 반 정도 감겨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두 바퀴 반 묶고, 두 바퀴 반 묶고, 두 바퀴 반 묶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데 그게 또 두 가닥이야, 확대해보면. 그래서 DNA는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이중나선 구조라고 부르고요. RNA는 한 가닥입니다. 단일 가닥으로 된 한 가닥. 그래서 나중에 이 한 가닥을 가지고 나머지 가닥을 찍어내면 두 개를 다시 조합해서 또 다른 DNA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지금 157페이지에 나오는 요 염기 4개를 한번 언급을 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앞에 문제 풀고 요거를 좀 익숙하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주에 요 내용을 끝내고 산화환원 반응을 조금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주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중화반응 다음 주에 산과 염기까지 한 다음에 중화반응 전에 끊고 6월 초부터 내신 좀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7월에 이 나머지 뒤에 마무리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에 숙제 꼭 해오시기 바라고 강의 지금 영상으로 보는 희재도 해오시기 바라고 155쪽까지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뒤에 이어서 갑시다. 안녕?